뭔가 좀 하고 있다라는 건 자의반 타의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9 달째 새벽 방송에 투입돼 가지고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굿모닝 작전 4부 순서 월요일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들으셨을 터인데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뭐 지난 금요일 날 끝난 미국 시장의 연장선 아니면 지난주에 있었던 뭐 지금 5 주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따박따박 좀 꾸역꾸역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최근에 좀 개선이 되면서 오르고 있던 장세에서 '오늘 좀 한 방 맞는 거 아니야?' 인제 이런 우려들이 커지는 아침이긴 해요. 다른 건 아니겠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과연 어느 정도 인제 미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견들 좀 드려 보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4부 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 플러스 방 보고 오셨어요? 네. 지금 오늘 정신이 없어요. 수익 플러스 발굴하자마자 이거 오늘은 8시 30 분에서 쪼끔 일찍 끝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시 반 부터 또 장중 공개 방송을 장 끝날 때까지 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한 몇 분 일찍 끝낼 수 있으니까 기쁘시죠? 예. 예. 빨리 마무리하고 또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변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뭐 지난 주말까지 지난주 한 주를 돌이켜 보면 미중 간의 협상 부분이 계속 낙관론 일색이었죠. 뭐 어찌됐든 계속 부분적으로는 또 악유가 있고 싸우겠지만 어쨌든 지난주 초에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던 미중 간의 관세 협상 부분이 9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 다툼이 있더라도 어쨌든 과정이다 이런 시각인 거고 90일 안에는 어쨌든 좀 평화적인 분위기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지금 이 기간 안에 또 "미국에다 수출 막 하자." 이런 식의 이 식으로 지금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발주를 일으켰다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또 트럼프가 지난 한 주간 보면 사우디라든가 사우디 같은 데 또 카타르 같은 데 방문해 가지고 엄청나게 중동 쪽에 오일머니 투자에 대한 뭐 확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약속을 좀 받고 왔죠. 그 규모가 뭐 4조 달러다 막 이래 가지고 "엄청난 규모다." 이랬는데 인제 오는 비행기에서 신용등급 하락과 관련된 이슈를 맞았다 뭐 이런 또 기사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뭐 카타르가 10년 동안 700조 또 사우디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미국에다 투자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나누면서 미국의 기술주가 좀 기를 피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결국은 돈으로 다 기술을 사겠다라는 게 중동의 뭐 움직임이자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밀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심지어는 카타르인가요? 트럼프한테 쓰라고 한 5천억 짜리 뭐 비행기도 준다고 막 그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이었거든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는다. 이걸 가지고 인제 '트럼프는 하나의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악재적인 내용들이 아마 오늘은 더 순간적인 부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도 보면 뭐 코스닥이 좀 안 좋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업종에 대한 이제 눌림이 좀 있었죠. 약가 인하라든가 이런 이슈로 해서 바이오 쪽이 쪼끔 눌렸고 그것보다도 더 많이 눌린 게 인제 IRA 보조금 축소라든가 또 지난 주말에도 보니까 그 리튬 가격이 또 내렸다고 해 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리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약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이게 약하고 어렵고가 아니라 뭐 중국에서의 그 리튬 가격 회복도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관련해서 2차 전지 쪽 업종이 부진하고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재 하나 말씀 못 드린 거는 뭐 지난 15 월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좋았다. 여기 그래프가 나타내는 건 순이익의 비율상 예상보다 잘 나온 비율이 이를테면 51%가 넘었다 이래 가지고
반 이상이 생각보다 잘했는데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어닝 시즌이었다 이런 것이고요. 오늘 시장을 뭐 억누르는 가장 큰 악재는 어찌 됐든 뭐 2011 년도와 23 년도에도 작든 크든 우리 시장에도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또 뭐 조그만 중소 평가 기관도 아니고 인제 무디스 같은 데서 신용을 팍 내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쪼끔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약 분야는 사실 뭐 우리나라 인제 기술 이전 기업들이나 요런 업체들한테 좀 크다. 시밀러 하는 애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스스로들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약가이나 관련된 이슈를 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서 뭐 "제약업계와의 갈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세액공제 축소 움직임과 관련된 뭐 법안 발의가 나왔다 이래 가지고 2차 전지 쪽 뭐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역시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얘기는 사실 "캐즘은 많이 극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배터리의 인제 사용 빈도나 이런 것들이 줄었고,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다른 기사들 보면은 우리나라 인제 배터리 그 기업들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뭐 한 30% 에서 50% 수준? 그러니까 원래 만들 수 있는 거에 한 1/3 내지 반 정도밖에 안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야 뭐 당장 수요가 없으니까, 뭐 재고만 쌓아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만드는 비율과 관련된 가동률이 그렇게 현저하게 1년 전에도 사실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이 1년 전보다 더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이슈로 봤을 때 2차 전지 여전히 뭐 참 이게 탈출을 못해 가지고 힘든 분들의 마음, 충분히 한 2-3년 동안 얼마나 심하셨을까 싶은데, 지금도 이게 뭐 "바닥입니다." 아니면 진짜 "내일부터 오늘부터는 희망만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증시를 보는 시각은 5주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 때문에 일단 한번 좀 막힐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만 보면 주 초에는 쪼끔, 뭐 미국이 어쨌든 금요일 날 잘 끝났는데도 시간에서 1% 정도 내외 하락이 있었고, 방금 재개된 뭐 나스닥 선물도 0.8% 정도 하락이라고 하니까요. 뭐 미국에서도 인제 트럼프나 뭐 베센트 같은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뭐 "대수롭지 않게 본다." 이거죠. "이거 바이든 때문이야." 또 이러기도 하고, "과거 데이터 가지고 신용등 내린 걸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이렇게 일요일 날 뭐 인터뷰에서 그렇게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또 그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2011 년도에 신용등급 하락 가지고선 우리 시장이 막 한 15% 정도 빠졌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런 정도냐?' 아니면 뭐 2-3% 정도 약간 죽는 신용 하다가 2-3일 만에 다시 극복이 될 이슈냐고 보면, 주말 사이에 나왔던 뭐 분석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대부분 엄청난 폭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제한적인 하락 한 2-3% 요 정도 급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많이 빠지면 사야지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은 것 같고, 이게 인제 구조적인, 물론 뭐 부채 위기라는 게 위험하다 이래서 내린 거긴 한데, 그게 인제 '임계점을 넘었다.'라는 게 무디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년 15년 뭐 부채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금 정도의 단계에서 더 넘어가면 이제 위험하다라는 단계에 뭐 거의 봉착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린 거고, 뭐 트럼프는 글쎄요. 뭐 재정 적자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 위해 가지고 뭔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사실 몇 달 추이를 보면 부채는 거의 줄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뭐 일부에서는 늘었다는 얘기들도 합니다. 뭐 공무원들 그렇게 잘라대고 막 하는데도 또 쓰는 데는 쓰기 때문에 부채가 별로 줄지 않았어."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뭐 감세 정책도 이번에 주말에 또뭐 하원인가 거기서 또 부결도 됐고 이래 가지고 쪼끔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결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오늘 이따가도 뭐 장중곡막 때도 하루 종일 풀어 드릴 얘기이기도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이 과연 뭐 말 그대로 숫자로 딱 꼬집어서
한 1-2% 내려가다가 그냥 유야무야 될 거냐 아니면 한 10% 이상 장이 조정받을 거냐라고 봤을 때 주말에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 전자에 가깝단 말이죠. 오늘이야 뭐 쪼끔 주춤되겠지만 이게 뭐 "원래 다 이럴 줄 알았어."라는 거기 때문에 뭐 "전혀 몰랐었는데 갑자기 닥쳐온 뭐 태풍과 같은 거야." 이런 해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올 게 왔다.' 이런 시각이라서 글쎄요. 월갈 전문가들 시각은 대부분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범인들한테야 뭐 '내릴 줄은 언젠가 알았겠지만 이게 과연 뭐 하필이면 오늘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고 또 미국 또 일부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 분석하는 또 분석가들 일부는 심지어는 인제 "미국장 상승이 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제가 평균을 내 보면 한 2-3% 마이너스 고 정도 나오다가 다시 좀 예 자리 잡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쪼끔 주류였다. 근데 소수 의견적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어쨌든 제한적이라도 하락은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찔끔될 거냐 아니면 늘어지면서 될 거냐 아니면 하루에 한 3%쯤 내리고 나서 '아이 다 내렸어.' 이러고서 내일부터는 다시 반등 나올 거냐 뭐 그런 차원이 좀 다를 뿐일 텐데 일단은 내린다 쪽은 뭐 쪼끔 얘기는 나온 거예요,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여파가 지난 2011 년도와 23 년도 정도의 중간 정도? 뭐 그 정도 보는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미국에서 저런 뭐 채권 뭐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주식은 내려가고 뭐 채권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정말 '중기적으로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뭐 바람이었느냐.' 이런 시각들이 이번 주 내내 쪼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인제 대만에서 열리는 뭐 최대 IT 쇼라고 하네요. 컴퓨텍스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아마 인제 대만은 우리나라랑 거의 시차가 없으니까요. 오늘 기조연설이 젠순왕이죠. 그래서 뭐 주말에도 대만의 굴지 IT 기업들 회장들 다 모여서 뭐 만찬했다라는 게 기사가 날 정도인데 자 과연 대만이 힘을 합쳐서 어떤 뭐 AI와 관련된 또 작품이나 미래를 그릴 것인가.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삼성은 부스가 없다고 하고요. 하이닉스는 있는 것 같은데 또 많은 기업들이 가서 하여튼 뭐 뭔가 참여를 했다라는 인식을 펼치려고 할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뭐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나 젠슨왕이 인제 뭐라고 뭐 분명히 뭐 자신감 있게 뭔가 얘기를 하겠지만 예전 한 2년 전만큼의 약발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초에는 인제 잔뜩 기대가 있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뭐 용두사미가 됐잖아요. 푸틴도 안 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트럼프도 안 가고 그냥 나름대로 뭐 비서관급이나 뭐 장차관급 정도 그래도 뭐 3년 만에 머리를 처음으로 맞댔다라는 게 의미는 있는데 뭐 "90분 만에 그냥 소득 없이 끝났다." 이런 평가가 주말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그 이어서 인제 트럼프가 오늘 푸틴하고 또 젤렌스키랑 연속 통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말에 나왔는데 과연 뭐 전화 한 통으로 국면이 확 뭐 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는 나름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시키는 데 그래도 좀 열의를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강하게 압박을 하든 얼르든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늘 밤에 인제 통화를 하겠죠? 우리 시간으로. 그럼 내일 새벽쯤에는 뭐 통화의 결과라든가 뭐 줄거리 이런 것들이 좀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난 후반 그 장 끝나고 장 금요일 날 끝나고 재건주가 약간 시간에 의해서 플러스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한 6시 반 정도에 뭐 "회담 시작한다." 이러면서 인제 기대감이 있다 그랬는데 뭐 그거 자체로만 보면 사실 좀 쓸데없는 상승이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뭐 90일 만에 거의 뭐 소득 없이 90분 만에 금방 끝났다고 하니까 뭐 "별 얘기는 없었어." 이런 거니까 뭐 재건주가 새삼스럽게 바람을 타기에는 좀
상황이 별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전화 약발에 대한 부분들 오늘 아마 뭐 추가적인 예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기대감 요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재건주의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의 전격 합의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길게 휴전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됐을 때 방산주가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쪼끔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휴전 자체가 굉장히 쉽지도 않고요. 뭐 종전도 쉽지 않고 또 뭐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쪽 뭐 쳐들어가 가지고 하마스가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라고 하긴 하는데 그쪽도 지금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기도 하고 어 전방위적인 휴전 이슈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하여튼 뭐 이슈가 좀 진전이 되면 방산주라든가 요런 쪽에는 좀 일시적인 조정 모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 주 시황 뭐 월요일 시장도 안 했는데 지금 네 대체거래소는 열려 있겠네요. 제가 대체거래소 가격을 보질 못한 상태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시세를 보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은 일시봉합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변에 깔린 모습은 괜찮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중동 외교 결과로서의 기술주 선전 이슈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신용 등급 그 강등에 대한 여파가 뭐 미국 그 지금 시간 전 그 선물에서 나타나듯이 쪼끔은 여파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서 우리가 금요일 날 끝난 미국장이 괜찮았어 이거 가지고 환호하기보다는 우리 인제 월요일 날 아침은 특히 그렇잖아요.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보다도 아마 선반영되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선 토론이 어젯밤에 8 시에 있었는데 아마 뭐 저는 솔직히 보진 않았습니다. 관심이 워낙 없어서. 근데 뭐 끝나고 나온 얘기들이 뭐 평가야 뭐 각 당마다 또 자화자찬을 하겠습니다만 뭐 중간 평가 정도 중립 평가 보니까 그냥 뭐 의미 없는 얘기들만 오갔다 이런 거라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지지율의 역전이라든가 뭐 상황이 확 바뀌었어 이런 게 없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대선과 관련된 이슈 사실 인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여파는 좀 줄어들 거고요. 어차피 정태주라고 하는 건 날짜 그러니까 D-Day가 가까워질수록 약발은 무뎌지는 섹터의 움직임을 갖기 때문에 뭐 인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정태주라든가 요런 것들의 약발이 별로는 없을 것 같으나 뭐 지지율의 역전 현상이 없다고 하면 현존 1 등이 계속 뭐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 그나마 짧게 짧게 예 빠르게 순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달 말까지는 저는 어찌 됐든 뭐 시장이 더군다나 이렇게 지수가 좀 뻗어나가기가 어려운 신용등급 강등의 여파가 간접적으로 우리한테도 있다고 하면 결국은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국 최고의 단타 수익률 대회 지금 저는 지금의 우리 시장을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뭐 실제 대행의 대행의 대행 정도가 행정부 수반을 하고 있고 뭐 대행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지금 선거 관리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냥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누가 뭐라고 간섭하거나 감시하거나 뭐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바로 전까지는 그냥 시장이 너무 자유로워요 사실. 자유롭다는 얘기는 일 주일 만에 100% 움직이는 종목도 쑥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지난주에도 뭐 그런 종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별것 아닌데 뭐 캠프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 예 유진 로봇이 뭐 거의 내상을 갔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 분위기라서 시장이 지수상으로만 세게 뻗질 못할 뿐이지 종목만 보면 마치 정말 뭐 예 한 방 주사 맞은 것처럼 굉장히 팔딱거리는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만한 섹터예요. 지금 보면 대충 잡아도 뭐 정태주 쪽에서도 일부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만 신규주 쪽에서도 센 종목들 나오죠. 그리고 로봇 테마
또 뭐 에너지 쪽은 인제 정책적으로 많이 좀 좌우되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뭐 신재생, 태양광 풍력 관련된 거 뭐 미국에서도 그런 보조금 이슈도 그렇고 뭐 신재생을 쪼끔 더 미는 분위기 같은 것들이 되는 부분. 근데 또 신재생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보면 원전도 셌잖아요. 예. 원전이 뭐 체코 원전이 일시적으로 좀 뭐 태클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같은 데서 지금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수혜를 많이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도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인제 BHI 같은 경우는 또 역대급의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내기도 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세게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자 8시 19분 향하고 있는데 빠르게 이번 주에 좀 조망을 해 보실 만한 그런 주도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선 섹터는 이제 슬슬 이제 지는 해와 가깝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토론이 앞으로도 2번 정도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고 뭐 다음 주에 한 번 있고 그런데 이게 뭐 1등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실수만 안 하자.' 이런 차원이고 2등 3 등은 막 1등 한마디로 어떻게든 벗기자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게 뭐 큰 이슈몰이가 돼 가지고 막 그 어떤 극적인 반전 이런 게 있다면 시장이 또 이런 거에 많이 반응을 할 텐데요. 그냥 별로 재미도 없고 시청률도 떨어지고 관심도 없다 이러면은 그냥 하던 대로죠. 예.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어쨌든 포퓰리즘에 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에도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짧게 짧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처럼 어쨌든 이 비중이 큰 섹터들이 약간 뭐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짓눌리거나 안 가게 되었을 때 항상 나오는 코스닥 쪽의 현상이 뭐냐면 신규주들이 세요. 예 특히 지금 5월 달에 상장된 애들은 최소 100% 공모가 대비해서 뭐 200% 이상 올라간 애들도 있는데 자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오늘부터 수요일 빼고 월, 화, 목, 금 4 종목이나 또 상장이 되거든요. 이것들이 또 경쟁력도 있고 이번에 청약률도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꽤 선전하게 될 거고 뭐 신용 똥차 물량이라든가 뭐 대출 이런 것과 좀 무관하기 때문에 공매도 이런 거에도 쪼끔 무관하고요. 그래서 신규주가 쪼끔 더 앞장서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상장하는 이뮤논시아라고 뭐 유한양행 자회사라고 하는데 요 회사도 아마 나름대로 좀 배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은 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선두권에 있는 후보는 인제 신재생 여전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글로벌 쪽으로는 이제 원전 얘기가 워낙 나오고 있어서 우리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원전과 신재생 공이 5대5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전 쪽으로도 어쨌든 미국의 뭐 원전 4배 확대 또 뭐 저쪽 벨기에라든가 또 뭐 동유럽, 서유럽 이런 데서도 30-40년 안 하던 원전을 뭐 재개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막 짓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태양광 세액공제 관련해서 중국산을 제외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인 이제 낙수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원전 실외가 도래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로봇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옵티머스의 중국 쪽에 뭐 상표 등록과 또 이번에 중동 가 가지고 춤추는 옵티머스 뭐 시연도 있었고 로봇에 대한 분위기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쪽인데 방금 수익 플러스 오늘 이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브라질이 사상 뭐 초유의 AI가 발생을 해 가지고 최대 60 일까지도 뭐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브라질 입장에서 수출 금지인데 각 나라들이 알아서 또 수입을 금지하고 있죠. 우리도 그렇고. 지금 작년도에 5만 톤 4천억 정도 수입을 한 중에 88%가 브라질 닭이라고 하는데 이건 브라질 흔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뼈 있는 건 국산이고 뼈 없는 건 브라질 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뼈 없는 순살이나 이런 것들 당분간 뭐 지금 당장에 며칠 쓸 재고는 있겠지만 이 여파가 오래가게 되면
닭값에 또 영향이 있고 또 해외 뭐 수입 쇠고기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에서도 브라질 계란 엄청나게 수입했었는데 이게 또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 또 "계란 수출 더해라."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흐름에서 아까 뭐 하림이라든가 미트박스라든가 케이시피드 같은 종목들 뭐 요런 이슈에 좀 반응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독 뉴스 제가 좋아하는데 엠시넥스 실적도 좋고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단독 기사가 나왔길래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몇 주 아니라 이 방송하면서 늘 이렇게 표를 마지막으로 보여 드리는데 약간 빨간색 글씨가 많죠. 이게 사실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거의 뭐 공통적인 기업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기업들이 지난 주간 사이 특히 뭐 금요일도 있고 수목 정도에 52주 신고가를 낸 애들이에요. 비만 섹터 뭐 경구용 애들은 셋 다 주중에 다 52주 신고가가 났었고요. 조선주도 그렇고 뭐 보안주 일부도 그렇고 실적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롯데관광개발 지난 금요일 날 신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 이슈에도 최근 한알령 분위기가 쪼끔 꺾였다고 하지만 APR도 여전히 신고가, 뭐 SMG엔터 만 원대부터 얘기한 게 6만 원이 갔네요. 예. 저런 식으로 또 날아가는 기업들도 있었고 뭐 삼지엔터 저 맨 마지막 줄에 삼지엔터 말씀드린 게 저게 과연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냐 이러면 욕먹겠죠. 근데 아마 1 월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삼지엔터는. 뭐 하추핑이라든가 티니핑의 그 중국 영화 그 상영 때부터 아마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쨌든 실적으로 좀 꽃망울이 터지는 그런 분위기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든 지수가 그렇게 세게 뻗어가는 장은 아니다 보니까요. 개별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시장의 단타 수익률대 시장이 이번 주에도 좀 횡행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요. 뭐 주도하는 섹터들 뭐 흔히 말해서 그러죠.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만 더 간다." 뭐 그런 시장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좀 더 대응하시기는 참 이게 합리적이진 않은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예 이런 그냥 가는 애들만 쫓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영 내 취향에 안 맞으시면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게 인제 맹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30 분부터 바로 장중공방 이어서 해야 될 분위기라 평소보다 한 3-4분 일찍 다음 우리 존경하는 신 대표님한테 빨리 넘겨 드리고 자리 이동해서 저는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